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8월 18일. 네, 8월 18일입니다. 어쩐지 장이 이상하다 했어. 날짜가 이상하구만. 네. 자, 오늘 정방송 시작합니다. 형준님, 어서오세요. 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노래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 노래, 딱 와서, 그 노래 딱 5분 만에, 네, 작사가 다 끝났어요. 야, 작사하는데 쭈루루루루루 네, 딱 5분 만에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작곡을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영상하고 아무튼 네, 이미지랑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소희님 어서 오시고요. 방탈출님, 대제비제이님 어서 오시고요. 수희님, 끝내주는 인생님 어서 오세요. 은열님, 원태호님, 밤하늘의 빛과 강님, 기다리면 된다님, 찌리구리님, 경리님, 향초님, 시몬스님, 상향님, 즐거운 인생님, 류동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식부자님 어서 오세요. 상위 10%님 반갑습니다. 야옹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임갑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파차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긍정의 힘님, 발칙한 생쥐님 이제 먹고 있어요.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라니까. 노래도 틀어져 있잖아.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많이 드세요. 안동부자님 어서 오세요. 김진기님 반갑습니다. 군산 최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그 노래는 우따블루님 주제곡 맞습니다. 네. 이경춘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피정님 어서 오세요. 파송송 양봉탕님, 양봉탕님 노래 네 거의 제작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죠. 네. 네, 그러네요. 앞으로 해도 818, 뒤로 해도 818. 아씨, 얼마네. 네, 등천사님 어서 오시고요. 기쁨이님, 미소돔님, 부자 이글루님, 공공님 반갑습니다. KJ님도 어서 오시고요. 귀요미님, 1 더하기 1이군요. 네, 어서 오세요. MG님 반갑습니다. 한송이님, 여유만땅님, 호랑가시님 어서 오세요. 성투사 수제자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은, 네, 엿 같지만, 네. 근데 원전보다는 덜 엿 같은 것 같아요. 원전 시간에서 폭락했어요. 네, 아시죠? 한전기술, 네.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근데, 넥스트레이드에서 폭락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고요. 네. 원전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전부 다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재탄기사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원전이 내려간 이유는 네, 비밀 계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비밀 계약. 원전 뉴스가 이상하게 하나 나왔죠. 원래부터 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뭔가 그동안 베일에 쌓여져 있던 것이 이제 탁 터졌는데 그동안 외국 놈들이 계속 네, 팔아제끼는 게 좀 이상하다 얘기는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뉴스를 이제 보게 되면 원전 수주를 대가로 해서 원전 한 기당, 원전 1기당 약 9천억 원, 네,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을 WEC 웨스팅하우스한테 네,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짜증나는 거예요. 50년입니다. 50년. 네, 무려 50년. 50년인데다가 체코, 사우디 이쪽에 대한 원전 재료는 무조건 WEC의 100%. 그 외의 지역도 50%. 원전 연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연료를 공급하죠. 네. 골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어 계측 시스템, 그 다음에 핵 증기 공급 계통, 네, 이런 핵심 기자재 전부 다 포함돼 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전을 왜 수주하는 건지를 모르겠다. 이 생각까지 드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전에는 이런 자세한 금액적인 수치가 안 나왔었거든요. 원전 왜 수주하는 거지? 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알짜는 다 넘겨주면은 님이랄게 이게. 근데 이것도 50년.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로열티도 네, 줘야 되죠.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억 7,500만 달러를 또 지불해야 되고요. 네, 2,4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기술 사용료, 로열티죠. 그 다음에 우리가 SMR을 수출하려고 하면 WEC한테서 또 기술 자립에 대한 검증을 또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만든 건데 한번 봐볼래? 니네가 만든 거 맞아? 라고 해줘야지
SMR 수출이 또 가능하다니 이게 야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50년이라는 기간도 좀 애매하지만 50년이면은 제가 살아 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모르는 나는 살아 있겠구나. 네, 그죠? 네. 50년 후면은 내가 네, 네, 말이나 제대로 하고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지만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 생애에는, 내가 활동하는 이 생애에는 이게, 네,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원전을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 원전 르네상스니 뭐니 해가지고 기대치를 많이 모았었는데, 지금 이런 비밀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비밀 계약이 드러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원전 르네상스고 나발이고 간에 원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손해를 보고 미국 놈 배만 불려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원전 수출 뭐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전이 내려오게 되면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내려오더라도 사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또 들어요. 이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똥을 뿌리고 가냐? 이거는 무지막지하네요. 원전에게는 사람들이 이제 원전을 위쪽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악재 아니야, 옛날에 있던 얘기야, 등등등 하는데,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런 정도의 악재가 아니죠. 이건 상당한 악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내야 돼요. 네, 풀어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원전, 르네상스니 등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다 치더라도 다 그냥 자빠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도 우리는 다 팔고 없지만 지금 내려오면 다시 살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한전 기술 같은 거, 한전 기술이나 우리 기술이나 이런 거, 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그냥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했었는데, 안 사길 잘했네. 그죠? 우리는 고점에서 잘 팔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무섭네요. 네, 무서워요. 당장 실적이 안 나오는 거는 큰 리스크는 아닙니다. 네.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실적 대부분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적 같은 걸 볼 때는 장기적 성장, 앞으로 그런 부분 봐야 되겠죠. 지금은 살 생각이 없네요. 이렇게 되면 살 생각이 없죠.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상희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웃겨. 웃겨요. 이상희님 스티커 10,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신정식님, 초승달님 등등등. 네, 반갑습니다. 네. 찬찬찬님도 어서 오시고요. 원전은 살려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제어 계측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부품들 싹 쓸어다가 그쪽으로 넘겨져 버리면은 도대체 남는 게 뭐냐 이 말이죠. 네? 남는 게 뭐냐? 뭐가 남죠? 아무것도 안 남잖아. 그죠? 물론 이제 남는 게 있겠지. 근데 애는 우리가 다 쓰고 이걸 다 주는 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관련 섹터들은 당분간은 생각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현대건설은 진작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네, 이거는 매도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요것도 지금 시간에서 빠졌겠지? 당연하겠죠? 네. 왜냐면 요 상황 있잖아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 여기 지지선 여기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좀 돼요. 네. 지난번에 달나라 원전이니 이런 것도 전부 다, 네. 이제 달나라 원전이고 나발이고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원전 쪽 관련한 부분들은, 요거 조정 좀 받겠죠? 네. 근데 조정을 받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 지지가 없어서 다음번 지지선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제법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약간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악재가 나온 거죠. 자, 주가가 조정받을 때 악재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타격을 입어요.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300% 관세니 뭐니 해가지고, 네.
연명알롬의 그런 재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 주 안에 뭐 300%까지도 매길 수 있다라느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왔지만 사실 난 그거 걱정 안 해요. 네. 반도체는 걱정 안 합니다. 매기려면 매겨라 이거야. 매겨보라고! 네. 매겨보라고! 네. 인텔을 살리겠다. 인텔을 살리라고. 제발 좀 살려라. 네. 제발 좀 그 인텔 살려라. 근데 인텔하고 그 기술력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텔이 들어와가지고 뭐 H별을 만들 것도 아니고 뭐 매겨 칩에다가 매겨 300% 매기든 500% 매기든 1000% 매기든 니들 맘대로 매겨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매겨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게는 악재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지수 포인트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매도는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보세요. 오늘 매도 나온 게 1,700억입니다. 1,700억 매도 이거는 껌도 아니야. 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조정은 나와야 돼요. 네, 조정은 나와야 되는데 시장의 조정이 얼만큼 나올 것이냐인데 한국전력도 저걸로 봐야죠. 왜냐면 한국전력도 뭐 때문에 올랐냐면 원전 때문에 올랐잖아요. 근데 요것도 시간에서 떨어지죠? 네. 원전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올라간 이유가 원전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팔은 거잖아요. 전력 뭐 그런 거 전기요금 뭐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원전으로 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조정을 같이 받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원전 섹터들은 다 같이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BHI나 네. BHI 이런 것도 네. 좀 빠졌지만 시간에서 더 많이 빠지겠죠?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원전이랑 좀 엮인 것들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찝은 종목은 있잖아. 삼성 E&A. 요거는 안 빠지더라고요. 네. 요것도 원전 쪽 건설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현대건설은 시간에 빠졌지만 이건 시간에서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요거는 또 잘 가요. 네. 물론 나는 팔아먹었죠? 네. 팔아먹었지만 팔고 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는 건 또 계속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팔고 나서 좀 빠지겠다 싶은 그 자리들 있잖아요. 좀 내려오면 다시 사야 되겠네 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들이 반등을 네. 더 빨리 해버려요. 더 빨리 해버려. 케이프 같은 거 봐봐요. 케이프 같은 경우도 내가 뭐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일단 매도를 치긴 했는데 매도는 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은 받았는데 내가 생각한 위치까지 안 왔단 말이지. 한 7,000원쯤 내려오면 다시 살게요 그랬는데 안 오고 그냥 바로 땡겨버리죠. 이거 문제 있지. 대부시서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요건 이제 매도 가격대 비슷하게 오긴 했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는 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옆으로 양봉 하나 붙여주면 살게요. 근데 이렇게 큰 양봉 나오면 안 되지. 네.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오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팔아먹고 돈을 들고 있죠? 여러분들. 네. 돈이 중요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뭘 살 거 아닙니까? 네. 돈이 있어야 뭘 사는 거지. 아니 속쓰리면 안 돼. 왜냐면 여러분들 팔아먹고 나서 주가 떨어질 때는 박수 치지 않았어? 에? 우리 팔아먹고 나서 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와우 죽이네. 네.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되겠다. 예.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팔아먹고 떨어질 때는 아우 기분 좋았는데 오늘 팍 올라가니까 갑자기 속이 쓰려요? 갑자기 배가 아파? 그러면 안 되죠. 주식은 항상 네 그런 겁니다. 기회비용 이런 거 있는 거죠. 네 수익 잘 먹고 나왔잖아. 그리고 우리가 뭐 손절매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손절매도 한 것도 아니고 종목 진단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너무 올랐으면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너무 정하지 마. 네 자 노래도 있잖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네 뭐 그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케이프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숨어있는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고, 네. 그렇게 살펴보시고, 자, 오케이. 그래서 시장이 지금 이게 기다리던 조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다리던 조정입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조정이라고 보기가 애매하죠. 네. 이거가 지금 오늘 아침 시황에서 설명드렸지만 자 이게 뭔가 다 뉴스를 보면 이놈들이 어떤 숨어있는 의도가 있는지 그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잘 생각해 봐봐요. 네?
이번 그 아침 시황에서 제가 뭘 해드렸어요? 증권사에서 이번 주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 포지션을 뭐라고 해줬어요? 3,100포인트. 네. 상단은 3,250. 근데 지난 주말 종가가 3,225였어요. 그러니까 위쪽은 짧게 보고 아래쪽은 길게 봤어요. 자,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가장 신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만기가 지났잖아요. 만기가 지났고 그 만기가 지나간 시점에서 이 기관놈들이 매수를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증시를 하방으로 보면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매도를 치겠다라는 얘기죠. 기관들이 매도를 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3,100포인트가 열어놔야 돼요. 상황이 안 좋으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뭐 3,000포인트가 깨질지 안 깨질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근데 여기 3,060포인트나 요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아직 조정은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오질 않았어요. 오지 않았고, 자, 우리는 아직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물론 다 쓰신 분들도 있겠죠? 네. 증시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생각하니까 또 현금 들고 가만히 계시라고 했는데, 그걸 또 그냥, 네, 돈이 있으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막. 네, 에라이 사버리자.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야, 마음에 드네. 야, 돈이 있네? 계좌에 돈이 있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얘기죠. 매도 그냥 많이 하시면 돼요. 매도하시고 돈 많이 들고 계세요. 여러분들 돈만큼 네? 그걸 왜 굳이 알려주냐고요? 그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있어야 매도의 정당성이 생깁니다. 매도의 정당성이 생겨요. 왜 파냐? 아니 시장이 내리내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악재가 나오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망도님 어서 오세요. 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공매도 잔뜩 집어넣고 좋다고 해가지고 계속 올려놓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매도를 다 털어놓고 이제 공매도로 떨굴 때가 되면 악재를 터트립니다. 악재 터트리면 뭐가 됩니까? 악재를 터트리면 매도에 대한 당위성이 생겨요. 아, 나 이런 악재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럼 팔아버린단 말이지. 그럼 팔고 하다 보면 주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마음에 들었어. 네, 우리는 뭐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기관 애들은 달라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사는지 왜 파는지 그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매집을 해놓고 나서 좋은 뉴스 해놓고 나서 쫙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매도하는 어떤 물량 정리해놓고 매도를 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래서 파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래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그 기사의 힘이 굉장히 커요. 뉴스 기사가 이상하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사람들 심리까지 나빠지죠. 그럼 공매도 친 애들은 더 크게 먹겠죠. 그런 거요. 네. 안 팔고 오래 갖고 가셔도 됩니다. 네? 안 팔고 오래 갖고 가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는 이런 조정을 버틸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항상 이런 벽에 부딪히죠. 나는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오케이 좋아. 뭐 아까 그 두산 에너빌리티 좋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거 여기서 샀어. 제기랄 뭐 근데 만약에 주가가 조정이 여기까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65,000원 7만원 샀는데 35,000원까지 마이너스 50% 나왔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티죠. 못 버틴다고. 그러니까 이거 가능하신 분들은 버티셔도 돼요. 나는 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갈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죠.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다 그렇게 못했어. 삼성전자도 너무나 많은 사람 거의 한 90% 정도라고 봐도 돼요. 자녀에게 물려줄 거라고 해서 마음 독하게 먹고 매달 매수를 하던 사람들도 2022년도 하반기에 매도를 다 쳐버렸단 말이야. 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낮은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 갖고 간다. 이것은 얘기가 좀 달라. 왜냐면 수익을
깔고 가는 거잖아.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 좀 떨어졌죠. 근데 그동안 올라놓은 게 있잖아요. 올라놓은 게 있어. 뭐 한 20%씩 올라놨어. 그래서 오늘 한 5% 빠졌어? 괜찮아. 한 15% 올라놨어. 오늘 한 5% 빠졌어? 괜찮아요. 그 버틸 수 있는 거야. 버틸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잘 생각해봐요. 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샀어. 그럼 지지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럼 이럴 때마다 더 사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위쪽에서 산 사람들은 이거를 떨어지면 더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박살나는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지고 나서 거기서 손절하게 돼요. 왜냐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마이너스 한 30에서 마이너스 한 40% 나왔는데 이쯤 되면 체념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악재가 계속 나오고요. 시장은 다른 것들은 올라가면서 야 이것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계속 나를 압박하고요. 다른 시장의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면서 내 기회를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포모가 되는 거예요. 포모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이 종목을 손절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런 부분들. 애매한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식으로 무너져 내린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일단 여러분들이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이죠. 네. 마이너스 70이 되든 80이 되든 나는 그냥 끝까지 들고 갈란다. 뭐 그거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버티실 분들은 버티셔도 됩니다. 버티실 분들은 버티셔도 돼요. 근데 못 버티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팔아야 될 때는 좀 팔아주고 그 다음에 현금을 들고 있을 때는 좀 현금을 가지고 있어주고 그리고 그 현금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이제 좋은 타이밍 오면 그때 매수를 좀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현금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 현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할 만한 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9월 실업률 증가 때문에 현금 비중 확대인가요? 그거랑은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는 7월경부터 매도를 한 거죠. 이게 현금을 준비했죠. 왜냐면 사실 7월경 그 한 중반 정도 지나오면서부터 탄력이 좀 줄었죠. 네, 탄력이 좀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조정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개념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 당시에 보면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단계들. 그게 사실적으로는 뭐, 그 전부터 일어났죠. 뭐 4월, 5월 달, 뭐 여기서부터 이제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다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왔어. 그러면서 이 구간은 삼성전자가 끌어올린 구간인 거고요. 그런 구간들이고요. 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고배당주들은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매도를 다 쳤잖아요. 이것도 매도를 다 쳤다고. 근데 많이 떨어졌죠. 그때 매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네. 그 여기서 제가 해드리는 얘기가 그거야. 오늘 그 접시 뭐 냄비 받침대 사기 위해서 냄비 받침대 이쁜 거 하나 얻으려고 그냥 한 트럭 그냥 냄비를 사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 네,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손실을 감사하지 말자라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요게 이제 쭉 떨어져 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오는 구간들. 이건 뭐예요? 배당 6% 받아 먹으려고 이런 조정을 감사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왜 떨어진 거죠? 상법 개정. 네. 실질적으로 뭐 대주주 변경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형태가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왜냐면 배당 이거 매도한 게 그 뉴스 나올 때였어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 이게 세율이 35%짜리 최고 세율이 35%짜리예요. 3억 원 이상 배당 받는 사람들.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배당주도 일단 때리고 들어가야겠지. 배당을 더 많이 받아야지만이 그 수지 타산이 맞을 거 아닙니까? 세금을 맞더라도.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배당주들을 일단 때리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던 거고.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고배당주들 같이 좀 많이 팔았죠. 네. 뭐 제일기획 이런 것들도 고배당주인데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네. 뭐 강원랜드도 팔아먹었고 뭐 다 팔아먹었어요. 배당 많이 주는 거 다 팔았어요. 이거는 어차피 상황 정리되고 나면 다시 사도 돼요. 왜냐면 배당 많이 주는 애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커버드콜은 이제 시장 조정 나오면 좀 보세요. 이번에도 163원 나오죠.
네, 커버드 콜. 밑에서 갖고 있는 분들은 굳이 안 팔아도 상관없어요. 네, 굳이 안 팔아도 상관없는데 163원 1.4% 먹으려고 1.4% 먹으려고 더 큰 위험을 감안하지 말자 이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네. 이렇게 만약에 한 5% 빠지면 네, 2달치 배당 날아가는 거예요. 3달치 배당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거는 충분히 조정받으면 더 싸게 사자 이 얘기죠. 가급적이면 10,000원 밑에 사면 더 좋고요. 네. 근데 10,000원 밑에까지 빠지려면 시장이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고 적당한 데서 사야 되겠죠.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은 내일 배당금 받습니다. 분배금이죠. 네. 이런 거는 수익도 많이 나왔고 배당도 그동안 많이 받아 먹었잖아요. 몇 달치 받아 먹었지? 7월 달까지 받아 먹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이 받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내려오면 이제 또 살 날이 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시장만 보면 돼요. 시장만 보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네. 그래서 ETF 같은 경우 대응하실 분들은 시장이나 업황만 보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조정 좀 나올 것 같으면 팔고 그 다음에 밑에 다시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이것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시장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은 똑같은 거예요. 레버리지 마찬가지죠. 레버리지 마찬가지. 굳이 여기서 애매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매도하고 나서 그 가격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네. 더 떨어지거나 더 떨어졌겠지 아마. 이거 떨어지게 되면 이제 변동성 커지는 거야. 그럼 이거 수익 챙겨가지고 아래서 또 다시 사면 돼요. 어차피 시장은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차피 시장은 더 올라가요. 문제는 조정이 얼마만큼 들어오냐고 그 들어온 조정에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건 가봐야지 알죠. 뭐 그거를 뭐 벌써부터 네. 가봐야지 아는 겁니다. 저는 뭐 어디까지 내려오면 산다 이런 거 아니고요. 네, 그건 가봐야지 하는 거고 그걸 뭐 여기서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뭐 매물대나 이런 거 봐보세요. 그리고 일단은 이번 주에 그 상법 개정 그거 지나가니까 그때쯤 돼가지고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뭐 배당주들은요. 근데 급할 게 없어요. 지금 연말 시즌 돼도 배당주들 눈여겨보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은 다 3월달 배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배당주 보시려면 내년 1월이나 올 12월 정도 그럴 때는 한번 보시면 되지. 네, 그때부터 준비하시면 되죠. 네, 지금은 뭐 배당주들 네, 굳이 네, 못 사가지고 막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뭐 분기 배당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것들 고민할 필요 있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한 방에 주는 애들은 굳이 네, 지금 벌써부터 네, 배당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시장을 누가 끌고 올라갈 것이냐인데 조정이 나오면 여러분들 다 알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멀리 내다보지 않아도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시간 조금만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시간 조금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알게 돼요. 뭘 알게 됩니까? 이런 거구나. 내가 그 성주사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였구나.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거구나. 그런 거였구나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재벌집 막내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성투사님 9월 또 빠질까요? 삥삐리 뿡뿡뿡 빵빵 안 해가지고 대답 안 할래요. 왜 오늘은 안 했어? 네. 왜 오늘은 갑자기 네 삥뿌르뿡 빵뿡뺑 그런 거 왜 안 해요? 네? 왜 안 하십니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오늘 뭔가 좀 진지해졌는데? 오늘 진지해졌어. 명절 전에는 항상 주가는 좀 빠집니다. 네, 주가는 빠져요. 그래서 9월까지도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자, 봅시다. 조정이라는 게 무엇이냐? 조정이란 무엇이냐? 조정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거나 약간 그 고평가된 부분들, 약간 고점으로 치고 올라간 거, 이격이 좀 벌어진 거, 가격이 좀 높게 올라간 거, 그런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거든요. 즉, 이 구간에 대한 이 이격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는 거예요. 과열을 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은 빠르게 들어갈 것이냐 늦게 들어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 상황이 조금 애매하게 변화지면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빠르게 내려가면 반등이 빠르게 올라올 겁니다.
천천히 내려가면 아주 피를 말리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 빠르게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심리적인 타격을 좀 받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마도 투매를 유발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2%, 3%, 뭐 시장에 한 4%막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왜? 투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빼뜨릴 만한 악재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잭슨홀 있다고 하는데 잭슨홀 그래서 뭐 금리 인하 9월 달에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점도표 발표가 됐을 때 그건 이제 9월 달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월 달 잭슨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뭐 그래서 뭐 네,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네. 크게 영향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금리 인하 안 한다고 뭐 어쩐다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특별한 오늘 경제 지표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서비스 PMI 지표 발표되는 게 있죠. 목요일 날. 그게 또 조금 안 좋게 나옵니다. 경제 지표가 지금 계속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담을 좀 줄 거고, 자, 이제 8월 달 이제 지나오면서 이제 관세의 영향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금 월마트라든지 뭐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소매 업체들 벌써부터 가격 올리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관세 때문에. 가격 인상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갑니다.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다음 달에 있을 소비자 물가 지표는 올라갈 거라 생각돼요. 더 올라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관세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CPI 지표를 보면서 괜찮지 않니? 라고 얘기하고서 지금 계속 금리 인하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달부터는 실제로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CPI 지표가 다시 올라갔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3%대까지 진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파월은 금리를 올해 9월 달에는 낮출 수 있어요. 인하를 할 수 있지만 올해 금리 인하 없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이 관세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네, 포함이 될 텐데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뭐 잘 아시죠?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세금을 우리가 많이 걷어들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네, 관세로서 세금을 얻는 것보다 경기가 침체되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줄인다고 하지만 정부 지출 줄이면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는데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금리 인하가 안 돼도 보험주가 강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금융주 섹터나 보험주 섹터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걔네들은 금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 안 되면 동결이에요. 인상은 없습니다. 금리 인상은 당분간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안 되는 거지.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은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미국 은행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관계가 있죠. 우리는 이제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금리 인하가 안 되더라도 당분간은 네, 금융주 섹터에서 뭐 그렇게 기대감을 크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금융주들이 조금 올랐던 이유는 뭐겠어요? 뭐 주주 완화 정책이니 뭐 배당 소득 분리과세니 이거 해가지고 금융주 섹터가 한번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 빠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걔네들은 이제 보험 요율이 올라간다든지 뭐 각자의 어떤 수익 증가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죠? 네. 그거는 각자에 따른 내용이고 근데 뭐 걔네들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뭐 옛날에 우리가 뭐 했었던 그 가격까지 왔겠습니까? 네. 이게 뭐 왜 이렇게 올라가요는 뭘 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 팔았잖아요. 이만큼 떨어졌잖아.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배당 관련한 부분 때문에 지금 올랐어요. 이 금융섹터 그때 보험주랑 다 올랐어요. 그 다음에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이거 뭐 오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은 뭐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KB금융 이런 거 봐봐. 네. 오늘 5% 빠졌죠? 네. 요거 뭐예요? 여기 올라간 거. 요때 금융주 섹터 다 같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올라가면 안 되는 상승이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빠졌어야 돼, 더.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 상승이었지. 근데 여기서 강력하게 치고 나온 게 뭐였어요?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요. 그 얘기 나오면서 막, 네. 금융주 섹터도 올라간 거. 주주 완화 그 등등 해가지고요. 물론, 실적도 좋았어요. 네. 근데, 이 은행주들에 대한 포인트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6만 원 아래쪽 한 5만 5천 원쯤 오면은 그때는 또 관심 한번 더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안 오고 그냥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그냥 올라간 거라서 여기에 대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셀 수도 있죠. 네. 뭐 더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은행주나 보험주들은 좀 그래요. 금리 업황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금리는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지금은. 근데 내려갈 확률도 별로 없다 그러면 일단은 최선은 동결이 되겠죠? 네, 동결을 하게 되면 그냥 그런 거죠. 네, 그냥 그런 부분들. 네. 금리가 내려가야지 바이오가 오릅니다. 금리가 내려가야지 바이오가 올라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무엇이 될 것이냐? 성장주요. 네. 성장주,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애들이 오르는 겁니다. 네. 기업은행도 많이 빠졌죠? 네. 기업은행 이제 조정 많이 받으면 이제 그때 좀 사보든가 말든가. 네. 지금은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요 정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거. 네. 아직 건드릴 필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야. 지금 내가 돈을 들고 있는데 돈 쓰지 마요. 돈 쓰지 말고 기다려. 지금 여러분들 가장 좋은 그 돈이 가장 좋은 돈이란다. 가장 좋은 종목이 돈이요, 돈. 지금 여러분 돈만큼 좋은 주식 없잖아, 지금. 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들 오늘 뭐 한 몇 개 빠졌어요? 오늘 2,000개 넘게 빠졌죠? 여러분들 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좋잖아요. 수익 난 거 팔아먹고. 자, 지금 몇몇 종목이 팔고 나서 더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배 아파요. 하지만, 이거 한두 개, 한 두세 개? 네, 올라가고 한 10대 개 빠졌어. 네. 팔아먹은 거 10대 개는 아주 그냥 저 밑으로 수영으로 빠져 있어요. 얘들은 특이한 애들이 또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올 겁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팔고 나서 올라가도 괜찮아. 네. 그죠? 근데 여러분들 현금 일단 잘 쥐고 계세요. 현금 잘 쥐고 계시고, 우리가 매수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안 나가고 있잖아요. 보수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대형주나 또는 이제 업황 연결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돈을 들고 있으면 알아서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이 없는 게 아니다. 돈이 없는 거지. 그냥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가 폭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있으면 거기서 주식을 맞춰서 살 수가 있어. 근데 조정이 나오게 되면 내가 주식을 가득 들고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돈이 없이 주식만 가지고 있다. 주식도 있고 돈도 있다.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올라갈 땐 다 좋아요. 주식이 있으면 올라가는 건 당연히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식과 돈이 있으면 올라갈 때 올라갈 주식도 사면 돼요. 올라가니까. 떨어지면 요거는 엿대는 수야. 주식으로 꽉 채놨다? 그 엿댑니다. 마이너스가 좀 커질 거예요. 손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계좌에서. 근데 돈이 있어. 떨어지면요. 기회가 되겠지. 얘네들은요. 일단 안전빵으로 딱 해놓게 되면 얘네들 뭐 변동성 별로 있겠습니까? 수익 나왔다 떨어지는 거, 수익 좀 까먹는 그런 정도겠죠. 괜찮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가격 싸질 때 내가 그동안 눈독 들었던 거 열심히 사들일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현금 100%는 글쎄요. 현금 100%는 맞을런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조정이 세게 나오면 현금 100%가 맞는 전략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확실한 건 뭐냐면 제가 그냥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지 돼요.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지 돼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감이 생긴다면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지 돼. 근데 장은 더 올라갈 거야. 이게 무슨 모순적인 말이냐. 아니 주가가 떨어질까봐 돈을 확보하라면서 장은 더 올라가는데 무슨 말이냐. 내려갔다 올라갈 거란 얘기죠. 시장은 지금 요거 찔끔 오르금 많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주가 5,000포인트 끝났네, 뭐 7,000포인트 끝났네, 뭐 이거 얘기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이거 금방 올라가요. 네, 금방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따라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오면 안 된다. 왜?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자꾸 따라붙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시는 빵을, 이만한 빵을, 그 소금빵 있죠? 소금빵 봤죠? 소금빵 이만한 빵, 그냥 이만한 빵을 혼자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놈 주놈 나도 주다 보면은 어떻게 내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빵에다가 우리 뭐 합니까? 그래서, 좀 더럽지만,
침을 뱉어놓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더러운 새끼, 안 먹어, 이놈 새끼. 네. 그러고 가죠? 하지만, 가끔씩은 어때요? 침 발라도 좋아. 침 발라도 좋아. 내놔. 이런 애들은 뺏길 수밖에 없어. 그 침 발라도 좋아하는 애들은 바로 우리란 말이죠. 아니면 돈을 들고 있다가, 야, 그거 어디서 샀는데? 그거 나도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거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반드시 만들어요. 그럼 이럴 때는 내가 주식을 다 갖고 가는 것도 괜찮지만 떨어지면 열받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주식을 꽉 채워놨어. 조정해서 장사가 없어. 매 맞는데 장사가 없는 거 아시죠? 네? 매 맞는데 장사가 없다고 막 때려봐.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몽둥이로 계속 때리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겠지. 아프다고. 아이고, 아파요. 그만 때리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매 맞는 장사가 없어요. 주식을 내가 가득 갖고 있으면 장이 떨어지는데 뭔 놈의 뭐 조종장에서 올라가는 주식이고 나발이고 있습니까?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빠집니다. 성투사 계좌? 장 빠지는데 뭔 성투사 계좌하고 나발이고 있어요? 다 빠지는 거지. 좀 덜 빠지냐 많이 빠지냐 그 차이지. 마이너스는 필연적이라는 얘기야. 장이 빠졌어? 그냥 계좌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안 하려면 종목 하나만 톡 집어가지고 몰빵 쳐야 돼. 니? 몰빵을 쳐야 돼. 몰빵을 쳐야 되는데 몰빵은 운 좋으면 대박, 운 나쁘면 쪽박이죠. 그 이거는 우리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거야.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떨어질 땐 맞아야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주식을 꽉 채워놓고 있으면요. 몇 가지 잃어버리는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주식으로만 꽉 차있고 돈이 한 푼도 없어. 주가가 쭉 내려갔네, 오늘? 네. 그러면 계좌가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럼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갈 때, 일단은 마이너스 나온다는 것은 일단 1번, 마이너스야. 2번, 올라갈 때 돈이 있다, 없다? 없다. 총 두 번의 기회를 놓칩니다. 총 두 번의 기회를 놓쳐요. 그럼 뭐요? 주식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다시 원상복귀 될 때까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짜다. 네, 손가락 빨아야 된다니까. 뭐 할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손절매도 안 하면 다행인 거고 뭐 하실 거냐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고점에 있는 것이 떨어져 버렸어. 얘들 올라오는데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려요.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네. 한참 걸립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다른 것들이 이제 시장이 돌아선다 얘기 나오면 다른 것들이 먼저 치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이미 한번 한탕 해먹었으니까 내려가면은 다음에 올라오기 힘들단 말이지. 그럼 얘네들은 물려 있는 거야, 그냥 계속. 어제 재수 없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여기서 내가 돈도 없다. 돈이라도 있으면 다른 거 사거나 추가 매수하거나 하면 되는데 돈도 없다. 그럼 이거는 계좌가 망가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목 물어보지 마시라니까 왜 자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세요. 종목은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돌파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한다니까. 네. 아시잖아요. 네. 아시지 않습니까? 알잖아, 우리. 네. 이렇게 해놓고 또 이제 누가 또 신고하고 그러면은 또 방송이 정지를 먹어요. 정지를 먹으면 또 피곤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모티콘 신나게 쓰고 있는데 또 이모티콘 못 쓰고 또 그러면 또 90일 동안 또 나이트 번째 끌려가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네. 안 되죠.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완전히 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네. 내가 혹시라도 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뭐 그냥 계좌가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가 없어요. 계속 산다. 좋지. 계속 사면 좋아요. 난 돈이 없어서 못 사잖아요. 그럼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 산 것들은 또 수익이 막 나. 그러면 야호! 계좌 수익 나네요. 나는 못 샀는데? 그러면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물렸어? 에이, 냅둬 불어. 새로 사자. 그러면 이 올라간 주식이 이거의 마이너스를 다 채워주기 때문에 계좌는 플러스가 나온다고. 근데 그냥 다 물려가지고 그거 뭐예요? 심원수님, 그건 뭐예요? 빨간 저건 뭐지? 물려있는데 새거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지. 얘는 한물 간 거다 이거야. 만약에 고점에 샀으면 한물 갔어. 그럼 얘네들 안 올라와요.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 그럼 그럼 계좌는 계속 그냥 마트에 가는 거요. 그럼 여러분들 그 상황이 됐을 때 이거는 포트폴리오 관리가 전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안 되지. 안 돼. 돈이 무조건 있어야 돼. 다 경험해 보셨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주식이 조정을 받을 것 같으면 팔아야지. 그래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드린 거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돈이 나는 계속 생겨요. 그냥 땅 파니까 돈이 또 나오고요. 주머니 열어봤더니 돈이 막 나오고요. 네, 통장에 보니까 돈이 또 있고요. 매달 누가 나한테 돈을 주고요. 이제 주식 살 돈이 넘쳐나요. 그러면 나는 주식 팔라는 얘기 안 합니다. 네,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또 사면 되거든. 돈이 없잖아, 근데. 돈 있어요? 돈 있는 분들은 굳이 리스크 관리 안 하셔도 됩니다. 리스크 관리 안 하셔도 돼요. 돈이 있으시면 그냥 계속 사면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납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어설프게 하실 거라면 하지 마세요. 뭐 1억, 2억, 뭐 한 10억 이 정도 가지고서 뭐 어설프게 하려고 하면 이거 안 돼. 돈 다 떨어집니다. 네. 10억 가지고도 안 돼, 여러분. 네. 매달 급여로 사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을 계속 쏟아붓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 팔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계는 있지. 네. 급여를 전부 다 할 수 없는 거잖아. 저축하는 정도의 돈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 나누고 저쪽 나누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건데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 매달 급여를 살 수는 있어요. 살 수 있는데, 네. 한계가 있다고. 이쪽 주고, 저쪽 주고, 뭐 이쪽 주고 하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는 100이라는 월급을 얻었지만 한 20%도 저금 못할 걸 아마? 그죠? 20%씩 저금하신 분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이게. 20%면요, 50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 100만원 저금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한 10% 정도 하시면은 잘하신 거라 생각해요. 네. 100% 다 하시면 좋은 거고요. 네. 털어보세요. 털면 돈 나오죠? 네. 그래서 매달 이렇게 돈이 생기면 문제 없어요. 네. 매달 돈이 생기면 문제 없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남편을 팔면 될까요? 남편을 팔 때는 원래 돈을 더 얹어 갖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 데리고 가시면 100만 원 드립니다. 해야지 누가 데리고 갈까 말까 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살 것 같은데. 안 팔린다고. 돈 얹어주지 않으면 안 팔려. 네. 조심해야 돼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한은 그래요. 제가 아는 한은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걸 한정된 자금으로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활용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 현금을 좀 만들어주는 전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좀 축소했다가 다시 또 늘렸다가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를 네
극복할 수 있고요. 수익률도 좋아져요. 어차피 수익 실현을 하는 거잖아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 것들을 잘라가지고 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익금이 모여 있잖아요. 수익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 떨어질 때 매수하게 되면 기존에 팔았던 것보다 더 많이 살 수 있어. 어차피 싸기도 하고, 그죠? 싸기도 하고, 뭐 다들 뭐 남편을 뭐 팔고 싶어 갖고 그냥 막, 네? 뭐 이게 남편 팔아서 뭐 하려고? 네? 그냥 고쳐 쓰지. 그거 뭐 팔아서 뭐 안 됩니다. 네. 남편 팔지 마요. 웬만하면. 네, 고쳐 써. 그 생각보다 밥만 주면은 잘 크잖아, 알아서. 남편 밥만 주면 잘 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키우기 쉬운 게 어디서 강아지는 산책도 시켜줘야 되지 뭐 다 하지만 남편은 밥만 주면 돼요. 밥만 주면은 알아서 다 해요. 네. 이렇게 키우기 쉬운 동물이 어딨어. 밥만 주면 큰단 말이야, 알아서. 가끔씩 나가서 돈도 갖고 오죠? 돈도 벌어오지? 그리고 뭐 힘든 일 있으면 시키면 다 하지? 네. 뭐, 떼떼떼떼 하면은 이제 뭐 눈치 보면서 설거지도 하지? 네. 청소도 하지, 뭐, 빨래도 널지, 뭐, 다 하잖아. 밥만. 다 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팔지 말고 잘 쓰세요. 네. 잘 쓰시라고. 저 같은 남편이 있으면은 밥하느라고 힘드실걸? 난 요리를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먹을 걸 줘야 돼. 왜 입력이 돼야지 출력이 나가요. 네. 자, 아무튼 네, 아무튼 남편은 팔지 말고 네, 잘 됐고 네, 고쳐서 사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던 조정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릅니다. 고작 요거 하나 음봉 떨어진 거 지난번에도 이렇게 큰 음봉 나왔지만 바로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재료가 조금 아직은 좀 어설퍼요. 주가를 떨궈야 되는데 떨궈야 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뭐 파월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봐 좀 불안하다라는 이제 뭐 등등등. 뭐 투매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증시 대기 자금이 사상 최대치라고 하잖아요. 네? 증시 대기 자금이 사상 최대치. 이건 뭐냐면 아직 사람들이 미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아직 의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 돈은 있지만 아직은 사고 싶지 않은 걸. 네.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냥 땡겨서 더 올라갔을 때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빼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 길어집니다. 그럼 이게 9월 말까지 명절 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빠의 선물입니다. 네, 아빠의 마음이 아니고 선물. 아빠의 선물은 무엇이다? 주식이다 이거지. 네. 좋은 주식을 아이들한테 사주는 거 좋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 그 형제님은 그 아이한테 주식을 사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는데 저는 요즘에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물론 아이 계좌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일단 내 거 먼저 키우자. 네, 내 거 먼저 키우자. 이것이 바로 저의 핵심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돈이 이만큼 해가지고 애한테 물려줬어. 물론 이제 주식으로 해가지고 주면 야 이거 먹고 떨어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내 거가 크면 괜찮은 게 이놈을 가지고 내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요. 나의 노후. 일단 여기서 배당 네 1년에 1억 이상만 나오면 되잖아. 그죠? 한 2억 정도만 나오면 될 것 같기도 한데 1억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네. 1억이면은 한 달에 한 800쯤 나오는 거니까 그거 하고 뭐 기타 등등 뭐 부동산 있는 걸로 임대 수익 뭐 한 5천씩 네 받아 먹고 그다음에 뭐 땅 소작 중고에서 또 임대 수익 좀 뭐 받아 먹고 그러면 뭐 대충 살잖아. 그러면 그러면 한 달에 한 6, 7천이면은 네 쓸 거 쓰고 살죠. 네.
다들 빌딩 하나씩은 있는 거 아니야? 네. 아무튼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지. 거기 그 노래 나오는 게 뭐냐면 노래 나오는 형주님은 40대 초반으로 나옵니다. 네, 40대 초반이 아이가 어리잖아. 40대 초반으로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늙어 보이게 나오는 건가? 아니에요. 노래 늙은 얼굴은 아닙니다. 네. 40대 초반, 30대 후반 그 나이로 설정해서 그림 나온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건 뭐냐? 내가 죽을 때까지 아이한테 손 안 벌릴 수 있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요. 그 노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애가 점점 크잖아요. 그러면서 아빠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 애기 나올 때는 어린 거고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 시간의 연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이가 완전히 거의 한 30대 후반까지 늙잖아요. 아이가 그때까지 컸을 때 이 아빠의 선물로 크게 자라난 그 주식나무를 가지고서 얘가 이제 든든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지.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일단은 나의 노후는 뭐야? 내가 준비해가지고 이걸로 그냥 평생 그냥 애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놀고 먹겠다 이거야. 그냥 내가 내 돈으로 그냥, 네? 그러고 나서 나 죽으면 야, 이거 갖다 써. 이거 갖다 써. 그럼 얘도 노후 준비 되는 거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설마 얘보다 더 빨리 죽겠지. 우리 아들보다 뭐 오래 살진 그죠? 아들보다 오래 살거 않을 거 아니야. 우리 아이가 90살이 됐는데 내가 아직도 130 돼가지고 막 헤매고 있어.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네.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나부터 잘 되고 보자. 네. 일단 나부터 잘 되고 보자. 그래서 우리 아이 계좌는 그냥 최소한으로 운영을 시켜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의 계좌는 이제 계속 조금 더 많이 키우려고요. 아, 증여세야 뭐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그쵸? 없는 것보다 낫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계좌를 먼저 키우는데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죠? 관망하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막 사자고요? 막 사줘요? 왜? 나는 매수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데 왜 사줘요? 네. 자산이 뭐 얼마 되겠습니까? 뭐 저 자산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뭐 퇴근할 때 이제 집 보면 대문 있잖아요. 대문에서 기차가 다녀요. 대문에 기차가 다녀서 기차를 타고 한 20분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집 나와요. 그런 정도? 자산 대충 생각해 보세요. 네. 기차로 역 한 2개 지나가야 됩니다. 네. 화장실역 지나갔습니다. 창고역 지나갔습니다. 이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집이 좀 그래. 네. 그래서 네. 출근할 때 일찍 출근하잖아요. 새벽 열차 타고. 혼자 뿡빵뿡빵 그러면서 네. 매수는 천천히 하세요. 매수 천천히 하시고 네, 서두르지 마세요. 네. 서두르지 마시고 매수는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있으면 정말로 못 써가지고 막 안달이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매수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제발 천천히 하시고 여러분들 돈 쓸 일이 다 생긴다니까. 진짜로 내가 거짓말 하나 잘 봐보세요. 몇 달만 지나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주식 못 산다는 얘기 나온다니까. 네? 몇 달만 지나면 돈이 없어요. 매수 문자가 나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그 얘기가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돈은 항상 부족해요, 우리는. 그래서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기회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주가 많이 빠졌을 때 그런 거 이용하는 거야. 이번에 원전 많이 빠지면 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조선이 좀 많이 빠지면 네 조선이 빠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이 많이 빠지면 그때 조선 한번 노려보자고요. 조선 기자재들은 뭐 하나 사놓은 거는 잘 가는 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케이프는 팔았는데 지 혼자 잘 가버리고 그래서
네,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조선 기자재 쪽이라든지 그런 쪽을 한번 보자고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박스권에 갇힌다기보다는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좀 들고 원전은 이제는 네, 당분간은 관심 가지지 않겠습니다. 한 50년 정도는 안 살려고요. 다른 걸로 올라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 50년 동안 그게 뺏겨버리면은 뭔가 다른 계획이 있어야지만이 될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계획이 있어야지. 근데 그거를 걔네가 놔주겠어요? 네? 걔네가 놔줄까? 50년 동안 지네가 그냥 우리나라가 열심히 가가지고 수주 따오면 걔네가 그냥 앉아서 그거 해먹는 건데 1조 원 해먹는 건데 한국 열심히 해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걔네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받아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열티까지 받는 거니까 걔네들이 놔줄 것 같지 않은데 그게 보통 돈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수주 따오면 내놔. 야, 이거 완전 불로소득 아니야. 거기에다가 걔네들도 우리랑 뭐가 돼요? 경쟁 관계가 되잖아요. 뭐 그런 거지. 종목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미국에다 원전 들어가는 것도 저 속빈 강정이죠. 네. 겉모습만 그냥 화려해지는 그런 내용이 된 거라서 원전은 한 50년 정도는 네. 안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생에 원전은 없어지는 건가? 야, 원전이 그때 MB 정권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뒤져 있다가 이제 한번 올라가려고 그렇게 한번 길을 쓰고 올라갔는데 이 모양을 만드네. 야. 문제된다, 문제돼. 그죠? 네. 왜 그런 계약을 맺었지? 아무리 체코의 원전 뭐 수주가 좋다고 하더라도 야, 그거는 가격도 후려친 것도 좀 그렇지만은 그런 협약을 못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그죠? 수주를 안 받는다. 수주가 안 될까봐?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미치고 파는 장사를 굳이, 물론 남긴 남겠죠? 네, 남긴 남는데,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혜택이 없으면은 별거일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별로일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나와서 원전 얘기. 네. 그래서 원전은 당분간은, 네,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일단 그렇고요. 여러분들 조정 나올 때 아무거나 막 사지 마시고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은 예전에 우리 스타코믹스에 없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그린 그림이죠. 그르르르릉 곰탱이가 저렇게 발톱을 세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 괜찮아. 네, 쟤는 미련 곰탱이야. 지난번에는 아무 일 없었는데 뭐. 근데 여자애는 지금 감이 좋아. 확실히 여자애들이 감이 좋은가 봐. 곰이 화난 것 같은데, 야? 무슨 얘기일까? 네? 무슨 얘기일까요? 조정이 지난번에 한번 크게 받을 것 같았는데 다시 올라가 버렸잖아요. 거 봐, 조정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조정이 나올 것 같거나 그럴 때는 조심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안 나오면 좋은 거고, 그죠? 조정이 안 나오면 좋은 거고, 나오면 엿대는 거거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엿대는 수가 있어. 그냥 잘 간다고 계속해서 그냥 떨어질 때 더 사자 했을 때 한 번 맞아버리면은 아주 큰일 나는 거죠. 곰탱이가 지금 화났잖아. 화난 곰탱이가 뭐 휘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날아가는 거지. 네? 엿대는 겁니다. 얘들 아주 천진난만하게 하지만 여자는 벌써 토끼를 준비하고 있네. 손 딱 이렇게 하고서 어씨 여차하면 튀어야 되겠는데? 그럼 얘네들 남자애들 둘이 확 밀어놓고 지 혼자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을까요? 조정이 나오면 여러분들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보게들 지금은 상승 추세라네. 매도할까? 말까? 어떡하지? 쫄린데? 자, 이것과도 대립돼요. 장은 또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장이 또 많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장은 더 올라갈 거야.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 받고 올라갈 거다 얘기죠. 조정이 나오면 조정을 받고 올라갈 거예요. 안 나오면 모르지만 조정이 나오면 조정을 받고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들고 있기 쫄린데 이제 매도할까? 매도를 안 해도 되지만 팔아도 괜찮죠? 네. 그래서
조정은 나오면 다시 사는 거지.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는 쫄지 말고 가지고 가자. 아시겠죠? 예전에 커뮤니티에 다 있었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이거 어느 산이었지? 어느 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열받는 거였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텐데, 발자국 막 있잖아요. 따라가는데, 제기랄 게 길이 끝이 안 보여. 제기랄 게. 네. 분명히 다 왔다고 했는데, 그냥. 눈 때문에 길이 안 보이잖아요. 눈 때문에 길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 발자국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앞서서 간 사람들만 그게 걸어가는 거예요. 네. 앞서서 간 사람들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하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네. 근데 나한테 좋은 게 뭐지? 구독, 좋아요 눌러서. 구독, 좋아요 눌러서 나한테 좋은 건 뭐지? 아무튼,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다들 하니까 나도 하는 건데, 왜,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좋아요 해주세요. 네. 그 보니까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길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길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앞서서 간 사람들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전략을 다 알려드리고 있죠? 그 전략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왜 마음대로 해? 네?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왜 마음대로 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대로 막 사버렸어. 에이, 마음대로 막 질러버려, 막 그냥. 손절 막 해버려, 막. 근데 마음대로 막 그냥. 잘 모르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잘 봐. 길이 없어져서 몰라.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어떻게 돼? 제가 그래서 길 잃어버렸잖아. 근데 귀신 얘기 해드렸죠. 귀신 얘기. 분명 이런 발자국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따라갔어. 근데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 아이덴 차고 막 올라가는데 어느 틈에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지고 절벽이 나타난 거야. 근데 미친놈이 절벽을 기어 올라갔네.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이 죽으려면 네, 별짓을 다 하는 거지. 근데 조상님이 보고 와서 내가 절벽에서 절벽을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했는데 밑이 까마득한 거야. 근데 그걸 못 보고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분명히 조금만 올라가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산 정상이 이렇게 있는데 절벽을 타고 그 정상까지 올라가고 있었던 거지. 근데 분명히 사람들 말소리 들리는 것 같고 절벽도 저기서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아무리 올라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 게 점점 좁아지잖아요. 발 디딜 틈이 좁아져. 한참 올라갔거든요, 절벽을.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거리가 좀 있는 곳이 나타났어. 그래갖고 딱 보니까 뛰면 될 것 같거든. 뛸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번쩍 들어가지고 봤더니 밑에가 완전 깎아지른 낭떠러지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미끄러져서 떨어진다? 그럼 나는 이제 오늘 뼈도 못 추린다. 이 생각 든 거지. 근데 더 웃겼던 건 뭐냐면 그 산에서 몇 달 전에 사람이 거의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지. 실족해서. 오, 무섭죠? 비도 오는데 천둥머리 꺼르릉. 네. 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금살금 뒤돌기도 힘들어. 좁아가지고. 그랬고 살금살금 해가지고 뒤로 뒷걸음질 쳐가지고 내려왔다니까? 근데 딱 내려왔는데 내가 온 길을 모르겠는 거야. 네. 내가 온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해드렸죠? 그냥 직선으로 남자는 직진이지 해가지고 그냥 직진으로 쫙 내려가가지고 겨우 찾아서 내려왔다니까? 어이, 무섭죠? 네, 조심하세요. 내가 모르는 길을 내 멋대로 막 가면은 엿대는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려 돌아오면 되지만 돌아오는데 한참 시간 걸리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네, 시모스님 파주 사세요? 네, 미국이라면 아닌데, 네, 파주? 파주시군요. 네, 그랬다고요.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그림 또 보여드릴게요. 짜잔. 시에르의 잠 못 드는 밤인가요? 네, 비가 왔어?
1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다 뵀냐고요? 네? 어떻게 다 뵀냐고요? 어제 하루 종일 도끼날을 갈았을 뿐이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무꾼이 나무를 베러 가. 나무를 베러 갔는데 아무리 그냥 갔다 해도 도끼날이 묻으면 돼요, 안 돼요? 도끼날이 묻으면 나무를 벨 수가 없다. 당연하죠. 기회가 왔는데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중요하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저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쩍번쩍 여러분들 지금 무슨 장작 패는 게 운동이 돼요. 면도 해도 되겠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나무를 베기 전에 도끼를 준비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속이 타네. 네. 속이 타. 달을 가리키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 바로 다음 겁니다. 무엇입니까? 닫힌 문 앞에 서가지고 왜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아니지. 문이 열려 있잖아요. 여기 기회의 문이.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데 여 앞에 가가지고 언제 문이 열리는 거야? 이 기회의 문은 도대체 언제 열려 있는 겁니까? 이래봤자 절대 안 되는 거지. 무슨 얘기냐? 꽃집 있는 거 사가지고 물렸어.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수익 납니까? 그거 쳐다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밑에서 사서 반대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낭떠러지 아니야. 여기 천국이야. 천국. 천국. 구름입니다. 낭떠러지 아닙니다. 보세요. 벌써 판타지가 딱 보이잖아. 판타스틱하죠? 네. 왜 여기 와서 웅성웅성 되냔 말이야. 뭘 문을 부셔. 이 사람들이 진짜. 어허,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들이 누구의 영향으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러분들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비상식적이야. 그리고 핵심을 꼬집어보지 못하고 있어요. 주식에서 수익을 내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안 돼. 뭘 내가 파놓은 함정이요. 큰일이구만. 여러분들 좋아요. 세상은 지크게 살아야지. 지크게 사는 게 맞아요. 네. 가서 좀 떨어져도 보고, 네. 무딘 날로 그냥 여기 수염도 깎아 보다가, 네. 그렇게 해보는 거고, 네. 그러는 거겠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네.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여기에 맞는 대응들을 좀 해보자 이거죠.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만 믿어도 사실은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선정적인 것도 한번 얘기해 드려야 돼? 선정적인 거? 그것도 내가 잘 아는데. 한 39금 정도? 그거 있잖아. 요즘에 보니까 이수지가 그런 거 하더만.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잘못하여. 네. 그거 있더라고. 네. 그거 다 찾아보세요. 네. 그런 노래도 있더라. 선정적. 네. 음악 깔아. 빨리. 이렇게 혓바닥도 한번, 입술 한번 핥아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그런 노래 있습니다. 네. 거시기 잘났네. 이 거시기가 네 거시기냐. 그런 노래 있어요. 네. 가서 찾아보세요. 뭘 왜 하다 말어. 하다가 노딱 붙고 그러면은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네. 큰일 나는 거죠. 네. 안 됩니다. 뭘 처음 들어봐요. 이수지, 산할아버지가 나무꾼이 나무로 하다가 그걸로 검색해서 들어봐요. 네. 일단 나는 책임 못 지니까. 네. 하하.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가 와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오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는 거지. 오빠고 뭐 6바고 4바고 간에 오빠 나 오늘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근데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집이 아무리 비었으면 뭐해? 라면 먹고 가라고 꼬시면 뭐하냐고. 내가 갈 수가 없는데. 그죠? 그게 문제라니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준비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무리 오빠 이런 거? 안 맞아? 뭐가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잘 맞지 않나 웬만큼은? 네. 뭘 헤어져요 헤어지긴. 아무튼 시장은 조정에 대한 양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조정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그 조정에 대한 기회를 꼭 확인하세요. 근데 그거를 지금처럼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막 이야 성투자가 기회가 온다고 해서 내가 돈을 받고 났는데 조정이 왔구나 아싸라비야 그러면서 오늘부터 막 사기 시작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엿대는 겁니다. 네? 똑같이 엿대는 거야. 장작 잘 패는 오빠는 이거죠. 오빠가 아니야 걔는 머슴이지. 마님 사랑했구먼요. 그거 아니야? 네. 그 걔가 그 이대근이죠. 이대근 씨가 우통을 벗고서 일부러 장작을 팬다니까. 네. 그 마님이 왜 저러지? 그래서 돌쇠야. 조정이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렇게나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네? 기다리세요. 아무렇게 매수하면은 어차피 어제 물리나 오늘 물리나 똑같은 거예요. 네. 어제 물리나 오늘 물리나 똑같은 거라고. 내일이 더 쌀 수도 있잖아요. 더 싼 가격에서. 그때 사야 돼. 조정이 완전 우리가 바닥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갈 때 그때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무방에서 매수를 알려주면 안 되죠. 그거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왜 이러세요? 네? 그래서 항상 돌아가는 포인트를 꼭 체크하세요. 항상 돌아가는 포인트를 꼭 체크하시고 상승하기 시작할 때 그 라인대를 노리세요. 저점 매수를 버리란 말이야. 저점 매수 버리는 게 아니지. 저점 매수인데 저점 매수는 해야 되죠. 근데 여기다가 내 성실을 붙이란 말이야. 네? 최저점 매수. 최저점 매수 버려. 최고점 매도 버려. 네? 아시겠죠? 이 최를 버리란 말이야. 최를 버려. 최를 버리면 좀 이상한데? 네. 나를 버리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적당한 저점과 적당한 고점을 확인하고 매도하시면 되는데, 저는 매도는 조금 일찍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아시죠? 리딩자의 비애입니다. 리딩자의 비애. 내가 매도를 치고 나서 좀 더 올라가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고 나서 매도 쳤는데 그다음부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매도 못했다가 아우성 난리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더 올라가고 나서 매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매수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이제 사고 나서 더 떨어져야지 좋은데 요거는 이제 돌아서고 나서 매수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원전은 그 방송 초기에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냥냥펀치님. 네, 원전 이야기 초기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얘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중한데요, 근데? 두산? 유중 얘기는 못 들었는데? 오늘 유성증자 얘기 나왔어요? 아니잖아. 오늘 나온 얘기 아니면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초반에 있었던 그거, 네. 옛날 유증은 아니에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네. 그거랑 관계없는 거예요. 시간에서 원전 다 빠졌어요. 네, 원전 다 빠졌습니다. 원전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뉴스가 나온 거긴 한데, 그 뉴스가 예전에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나왔냐면 정확한 액수까지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문제가 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떤 분야에까지 다 나와가지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네요. 뭐, 그렇고요. 원전 특강? 지금 원전은 우리가 없는데? 우리 종목 중에 원전이 있나? 원전하고 같이 붙어있는 비슷한 거 있는 건가? 네. 원전만 단독으로 있는 건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아무튼 그렇고, 핑계 대지 마세요. 뭐, 누구 따라서 뭐, 특강 종목을 다 샀다고, 뭐, 거짓말. 거짓말도, 참말로. 아무튼, 뭐, 난리까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시간에서 급작스럽게 빠지는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뭐 얼만큼 빠질런지 모르겠고요. 정말로 그렇다면 원전은 매력이 확 없어져요. 원전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그냥 쉽게 넘어가진 않겠죠. 네, 쉽게 넘어가지 않고 이게 지금 내가 계속 그 시황 때마다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계속 매도한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한다.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물량을 많이 올랐을 때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만약에 물량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되었다라고 한다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런 거.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판단하시면 되고 절대로다가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갑시다. 제발 좀 서두르지 마시고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점 매수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제발. 신고가 나온 종목들 저점에서부터 신고가 만들어서 가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그런 정치적 리스크가 생기면은요, 마탱이 가는 겁니다. 재수 없으면 끝장나요. 네. 재수 없으면 끝장납니다. 정치적 리스크에 들어가면 여러 나라 갔어요. 뭐 아시죠? 그 정권 바뀔 때마다 피해보는 기업들, 수혜보는 기업들 나눠져가지고 아주 그냥 막 죽어버리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돈을 잘 벌고 안 벌고 떠나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핍박을 받을 수가 있겠죠. 돈을 잘 못 벌 수도 있죠. 이제 돈을 잘 못 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잘 벌었던 것들도 정치적인 영향을 통해서 받았던 거라면은 더 그렇겠죠. 그 50년이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놈들이라면 바꿔줄까요? 네? 만약 여러분들이 50년 동안 잘 생각해봐. 성투사 강의를 50년 동안 무료로 들을 수 있대. 협약을 했어. 근데 성투사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50년 너무 긴 것 같아. 없던 일로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란 말이죠. 그죠? 야, 나는 50년 그 약속 이거 보세요. 계약서 있잖아.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돈이 되는 거를 굳이 누구 좋으라고? 왜? 더 큰 거 내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바꿔주죠. 50년이란 족쇄가 진짜라고 한다라면 근데 뉴스에 나와서 진짜겠죠? 네. 진짜라고 한다라면은 그거는 완전히 지금 답이 없어요. 뭔가 다른 걸 만들어야 돼. 뭔가 다른 거. 원전 수주 따면은 무조건 걔네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럴 거면? 근데 안 할 수 없잖아 지금?
안 할 수는 없고. 굉장히 좀 애매하게 걸려드는 것 같아. 아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이상한 계약을 맺었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돈도 엄청 많이 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빼고, 차 빼고, 뭐, 포 떼고 그러면 뭐 없다던데. 네. 50년 로열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 지을 때 들어가는 이런 부자재나 이런 것도 핵심 기자재 이런 거 전부 다 걔네한테 수준해줘야 되고. 야, 이거는, 네. 이거는, 뭐 하는 건지, 뭔데 그게.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러면.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도 걔네가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수출할 수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씨. 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체코 원전에다가 걔네가 딴지를 걸었잖아요. 딴지를 걸어가지고 안 돼! 이건 뭐 아닌 것 같아. 막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성사시키려고 그런 짓을 했다고 하는데 모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아무튼 네. 원전이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내일 가장 핫 이슈가 원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다른 것들 떨어지게 되면 뭐 다른 쪽에서 또 움직여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고점권의 종목들이 매도가 나오는 것들이 있죠. 하나오션도 제가 약간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데 뭐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는 근데 계속 올라갔죠? 네. 근데 요거 보시면 요 매도 있는 거 있잖아요. 요 매도. 여기서부터 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다 매도를 쳤단 말이죠. 여기 매수 좀 들어와서 지금 주가 좀 오르긴 했는데 지금 최근에 또 다시 매도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왜 다 털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 참고는 좀 해보셔야 되고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여부도 좀 체크하면서 살살 가세요. 살살 가시고 미국도 지금 약간 혼란스러울 거야. 왜냐면 잭슨홀이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소매 판매 이상하게 나왔죠. PPI 이상하게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파월이 금리 안 하겠다라고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쥐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고점 종목은 어차피 없고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주가가 좀 잘 되면 아직 10시 반 안 됐습니다. 잘 되면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서 이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종목을 이제 주술 준비나 잘 하세요. 네. 매수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아 좋습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매수 타이밍도 물리면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지금 보면은 네 세게 떨어지느냐 약하게 떨어지느냐 그 차이가 있을 텐데 일단 조정이 나오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는 자리를 잘 이용해서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별은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돈이 있으면 다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돈 많이 들고 기다리세요. 좋은 종목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잡아야 되려면 돈밖에 없어요. 돈이 있어야지 잡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어떻게 된다? 돈을 소중하게 마음에 싹 품고 이렇게 아시겠죠?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괄 매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일괄 매도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뭐 지금 팔아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죠? 지금 다 팔아도 상관없는데 수익 나는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하니까 팔면 뭐 또이또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팔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팔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내일 또 올라가면 또 그 생각이 또 싹 바뀌죠. 네. 안 팔기 잘했어! 막, 내일 또 반등하면 또 마음이 또 바뀐다고. 이렇게 마음이 잘 바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번 달, 이 정도까지는 계속 봐야 되겠죠? 자, 여유있게 가십시다. 여유있게 가자고요. 여유있게 가고, 일단은 천천히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서 수익을 세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자고요. 네, 다 자신 있죠? 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못해도 괜찮아요. 문자대로만 하시면 되니까. 네, 시황 잘 들으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